삼성이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은 거 아니냐 시장에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 쪽에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는 게 검증된 업체는 하이닉스 한 군데밖에 없고 마이크론하고 삼성은 이제 아직까지 의문이 많죠. 특히나 삼성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양치기를 2번 했기 때문에 제가 삼성 디스하는 게 아니라 네. 팩트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정신승리 하시면 계속해서 계좌가 이제 손실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마지막 주제는 이제 삼성전자와 TSMC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GPU 공급 부족이 결국은 이제 TSMC에서 코워스라는 일부에서 이제 얘기했어.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부족하다라는 게 문제라는 건데요. 이게 어느 정도 상황인지 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거 왜 그러냐면요.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나오기 이전에 AI 그 데이터 트레이닝 수요가 보통 2년마다 한 8배씩 수요가 폭증했어요. 2년마다 8배. 그런데 트랜스포머가 나오고 나서 데이터 트레이닝 수요가 2년마다 몇 배 정도 폭증했을까요? 얼마나 들었어요? 한 216배. 8배에서 216배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해졌고 그러면 그만큼 엔비디아 칩을 많이 갈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는 일단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트랜스포머라는 이 알고리즘 특징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스케일링 로우라고 해서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매개 변수 늘리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많이 넣어주면 선형적으로 계속 좋아져요. 어디까지 좋아지냐? 아무도 몰라요. 사람의 매개 변수, 그 시냅스라고 하죠. 사람의 두뇌 시냅스가 한 200조개 됩니다. 200조개. 100조개에서 200조개 정도 돼요. 근데 지금 구글 제미나이가 가장 뛰어난 게 한 매개 변수가 1조개에서 2조개예요. GPT-4가 한 4천억 개에서 5천억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삼성의 경계현 사장이 AGI라고 하는 우리 범용 AI가 나오기까지 최소 1000조개의 매개 변수는 필요할 거다. 1000조개. 네, 사람 뇌 수준까지는 가야 된다. 1000조개. 네. 그러면 컴퓨팅 파워가 구글 제미나이보다 지금 한 1000배는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AGI라는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가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그거 공급 누가 하죠? 네, TSMC 코어스로 다 해야 됩니다. 네. 기존 일반 단층 주택 구조로는 칩이 담당을 할 수 없고요. 네. 2.5D 패키징으로 해야 돼요. 스케일링 로우에 대해서 좀 네. 한 번만 다시 설명을 네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네. 이게 뭐가 늘어나면 선형적으로 늘어난다고요? 빅테크 업체들 중에 데이터 없는 애들은 없잖아요. 일단은 지금은 언어만 배우죠. 텍스트만. 네, 텍스트. 그럼 텍스트 데이터는 다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컴퓨팅 파워만 키우면 되죠. 컴퓨팅 파워만. 네, 키우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좋아지냐? 제일 좋은 것까지 나올 때까지 서로 경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뭐 3만 명씩 잘라서 AI 쪽에 다 투자하는 게 계속 좋아지니까 어디까지 좋아지냐 보자. 그럼 이게 빅테크 업체들 입장에서는 매개 변수가 한 10조개까지 했는데 자, 그다음부터는 개선되는 폭이 미미해 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합니다. 이제 투자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건 몰라요, 아무도. 그게 아직도 안 나온 거군요. 안 답이. 나왔죠. 네. 계속 성능이 더 좋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만하고 싶은데 옆에 애들이 계속 투자하면 야, 우리도 더 질러. 그 약간 제가 비유가 지금 방금 생각난 게 네. 보통 보면은 한 1시간 공부하면 점수가 뭐 10점 네. 올라, 2시간 공부하면 네네. 또 올라. 네. 그런데 이제 한 10시간 정도 공부하면 더 이상은 안 올라. 네네. 그럼 쉬어도 되잖아. 맞습니다. 근데 11시간 공부했는데 또 올라. 네. 그럼 더 해야 되잖아. 맞습니다. 옆에 있는 데도 해. 이러면 계속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숫자를 생각해보면 구글에서 지금 제일 잘 나온 게 매개 변수가 1조개인데 네. 사람의 시냅스는 200조개다. 네. 1000조개는 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AGI라는 게 멀티태스크, 멀티모달을 구현할 수 있는 그치. 거잖아요. 네. 그 정도로 하려면 다재다능해야 되거든요. 다재다능. 네. 얘가 뭐 나의 뭐만 잘하는 게 아니고. 네. 감성적인 어프로치도 해줘야 되고, 네, 내가 뭐 만들어 달라 그러면 바로 만들어줘야 되고, 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 그리고 자비스. 영화 매트릭스의 오라클. 저는 옛날에 영화 그 중에 허 영화. 네. 그 영화가 너무 또 요새 다시 하면 또 생각나더라고요. 허는 네. 언어만 하는 거예요. 네, 허는 언어만 하는 건데, 근데 정말 전지전능한 AI가 우리 이야기는 AGI 고. 스카이넷. 예. 스카이넷. 네, 그러니까 나쁜 놈이 AGI가 되면 스카이넷. 좋은 친구가 AGI가 되면 아이언맨의 자비스. 그러면은 우리가 TSMC 병목 이야기를 좀 하다가 네네. 약간 옆으로 샜는데 왜 이렇게 많이 투자가 필요하냐에 대한 설명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네. 근데 코어스 이거 병목 해결되지 않으면은 네네.
그 딴 데한테 좀 시키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엔비디아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그런데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TSMC가 민기적거리는 것 같으니까 뭔가 의심이 자꾸 가고 자꾸 급행료만 더 받으려고 그러고 네. 이러니까 이제 일단 삼성하고 인텔한테 시켜보고 오사드 업체들한테 시켜보는데 이게 또 될지 안 될지는 불확실해요. 네. 될지 안 될지도 불확실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뭐 핵심 독점 장비를 쥐고 있는 회사가 한미반도체 같은 업체가 물량을 또 다 대줄지도 의문이고요. 여기저기에서 진짜 병목이 많네요. 그렇죠. 뭐가 안 되니까. 이게 어떤 산업이 이렇게 1년, 2년 만에 이렇게 빌드업해서 폭발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AI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됐겠죠. 아까 말씀하셨던 2년마다 8배, 216배, 네. 몇 배야? 25배야. 갑자기 네. 속도가 네. 25배나 빠졌으니까 정말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파운드리는 그러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나? 아니면 기대할 수 있는 거라도? 일단 이제 선단 공정은 뭐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 파운드리밖에 없는데 3나노 게이트 올라라운드 수주 흐름을 보면 녹록진 않은 것 같아요. 게이트 올라라운드라는 얘기를 오래 들었는데 잘 안 되나 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제일 대차게 틀렸던 게 이제 삼성에 대해서 너무 희망 섞인 전망을 했던 게 너무 많이 틀렸던 것 같고 그래서 삼성 밸류 체인들이 안 좋았어요. 네. 특히나 GAA 관련돼서도 너무 희망적으로 기대를 했는데 설마 저렇게까지 못할 줄은 몰랐는데 네. 이게 뭐 제가 삼성 디스하는 게 아니라 네. 팩트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있어서 이거를 현실을 인정 안 하고 자꾸 정신승리 하시면 계속해서 계좌가 이제 손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잘 하면 좋겠고 잘 했으면 좋겠고 응원하고 이거는 희망인 거고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잘 안 되고 있는 건 현재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그 상황을 주가는 반영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우리가 이게 기술을 알아요, 뭘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현재 팩트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는 이제 일단 기업들을 볼 때 뭔가 이제 막 돌발 상황이 벌어졌는데 보통 뭐 대부분 기업들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뭔가 막 삽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의 1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뭔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당황한 게 아니라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이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이 이제 점점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시장에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주가 괴리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삼성전자에서도 비상 경영을 하면서 막 뭔가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겠죠. 선단 공정은 그렇고요. 다른 공정은 어때요? 코버스 쪽도 어쨌든 TSMC 말고 검증해 본 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것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TSMC한테 주는 것보다 스펙을 낮춰주거나 TSMC의 코어스하고 HBM에 대한 스펙을 낮춰주면 돼요. 그러면 쓸 수 있죠. 2호나 3호나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그게 같은 H100이냐는 거죠. 같은 H200이냐는 거죠. 다른 거죠. 그런 거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거고 TSMC하고 하이닉스 HBM에 없는 칩을 사는 고객은 뭐가 되겠어요? 바보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사면요. 타이어가 어떤 거는 한국 타이어가 있고 어떤 건 넥센 타이어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 우리 안 보잖아요. 그렇죠. 비슷하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엔비디아 칩인데 야, 요거는 하이닉스에서 만든 거, TSMC에서 만든 거야. 근데 어떤 거는 다른 게 만든 거야. 그럼 너무 성능이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미쉐린 타이어인 거죠. 미쉐린 타이어 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눈에 보이니까. 맞아요. 그럼 고객이 누가 그거 사가겠냐는. 그러니까 같은 게 같은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같은 소나타고 같은 뭐 제네시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타이어가 바뀌는데 완전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엔비디아랑 손잡고 같이 가면 갈수록 제 생각에는 만들 때마다 특허 붙여가지고 못 올라오게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은 특허를 안 내겠죠. 왜냐하면 특허를 내면 오히려 못 따라오니까 자기 기술 공개가 되니까 오히려 더 블랙박스로 가지고 있을 거고요. 특허 자체도 안 내고 어차피 모르니까 이거 다 레시피인데 맞습니다. 맛집 비결인데 그렇죠. 며느리도 모르게 해야지. 그렇죠. 이런 거 때문이네요. 그러면은 HBM에는 어떤 영향을 줘요? 일단 HBM은 굉장히 수요가
더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쇼티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우리한테도 기회가 오는 거죠. 우리한테라고 하지만 사실은 SK 하이닉스 밸류 체인이고요.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 밸류 체인이 요 쇼티지를 얼마나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돈을 버는 그게 달라질 수 있고, 일단은 그 쇼티지보다는 만약에 수요가 100이라 그러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한 90 정도 맞춰주면 제일 좋겠죠. 적당히 공급이 부족하고 좋은 건데 100그릇이 점심에 네. 나가면 한 네. 90그릇만 90그릇만 만드는 거죠. 그 10명은 네. 아씨 내일 와?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게. 그죠? 맞습니다. 근데 주가적으로 보면 100그릇이 필요한데 60그릇만 만드는 게 제일 좋죠. 네. 주가적으로는. 그 안달이 나게 만드는 거지. 안달이 나게. 대기줄 봐요. 그러면 진짜. 대기줄 보면 투자자들은 심장이 그치. 벌렁거리거든요. 네. 그럼 가격을 더 주더라도 맞습니다. 이익이 더 나는 거죠. 네. 근데 하이닉스가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게 네. 코어스 파운드리가 확대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들도 나도 칩 만들 거야.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야, 엔비디아 칩이 있는데 다 만들면 엔비디아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네네. 이런 상황은 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빅테크들도 칩을 만들 수 있고 뭐 그게 네.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트랜스포머의 수요에 대해서 아하. 그걸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글 같은 회사들이 어떤 지경이냐면 엔비디아 칩을 다 못 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엔비디아 칩을 살 수 있는 대로 끌어모아서 사고 있고요. 대충 뭐 작년에 엔비디아 칩 산 수량이 한 7만 개에서 한 8만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GPU 기준으로. 한 7, 8만 개 샀고 나머지 안 되는 거는 TPU 가지고 백업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 온디바이스 AI 그러면 로컬에서 100% 담당하고 뭐 자체 설계칩 하면 엔비디아 안 쓰고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같이 써야 돼요, 당분간은. 아하. 왜냐면 그만큼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사실 칩 공급만 원활하면 자체 설계 안 하겠다라는 회사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만큼 지금 이게 쇼티지가 안 풀릴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엔비디아 칩하고 자기 설계한 칩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버무려서 이제 컴퓨팅 파워를 구현하는 쪽으로 당분간 갈 거고, 점점 이제 엔비디아 거 안 쓰겠죠, 비싸니까. 이걸 대체될 수 있다면. 대체될 수 있다면. 네, 그런데 그게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그 엔비디아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TSMC 있고 하이닉스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엔비디아 같은 애들이 늘어나면 네네. 여긴 더 좋은 거잖아. 그렇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TSMC 같은 애가 늘어나야 좋은 거고. 맞습니다. 근데 이 구조가 잘 서로 다 늘어나기 그렇죠. 쉽지 않은 건데 여기서 보면은 엔비디아 말고 나도 만들고 싶어 이런 애들 되게 많은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뒤통수 치지 말자고 같이 손잡고 배신하면 죽는 거야 이런 거죠. 배신하면 죽는 거야 이러면서 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이 네. 이제 나도 HBM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좀 움직였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충격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정말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일단 이 양산품이 나와봐야지 검증을 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지금 양산품이 나와 있는 거는 SK 하이닉스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양산품이 HBM3 4세대 제품이고요. 지금 이 업체들이 이야기하는 건 다 5세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인되려면 또 하반기 정도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얘들 말대로 실제로 엔비디아 칩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들어갔는데 또 발열이랑 소율 때문에 안 된다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또 주가의 향방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마 그때 확인될 수 있을 건데 지금 이런 이제 공정에 있는 엔지니어 분들이나 이런 이제 테스트를 해본 분들 이야기로는 기존의 필름 방식, NCF 방식으로는 발열이 한계가 있다. 저거 어떻게 잡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발열 성능이 30-40% 떨어져요. 모프 방식 대비해서. 네. 그러니까 열이 안 나야 되는데 특히나 AI 같은 경우에는 열이 안 나야 되는데 열이 나는 걸 못 잡는 거군요. 이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GPU 자체에서도 열이 너무 많이 나요. 근데 2.5D를 붙여놓잖아요. 근데 HBM에서도 그렇게 열이 나면 GPU 성능이 떨어지죠. 반도체는 열이 나면 쥐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열이 안 나는 HBM을 만들기 위해서 HBM3 그리고 3E 뭐 이렇게 가다가 5세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잘 될지 여부는 하반기에 가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아직까지는 희망을 갖기는 증거들이 부족하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얘기할 이제 수 사실 있어요. SK 하이닉스 쪽에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는 게 검증된 업체는 하이닉스 한 군데밖에 없고 마이크론하고 삼성은 이제 아직까지 의문이 많죠. 네. 특히나 삼성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양치기를 2번 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제 세 번째인 거죠. 그런 과정에서 하이닉스하고 삼성 한미반도체의 독점력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뭐 경험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 독점력이 깨지고 뭔가 확산된다 그러면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지는 거죠.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는 거고 그럼 이제 쇼티지는 풀릴 거예요. 쇼티지가 풀리면
관련 기업들 실적은 오히려 막 폭발적으로 단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데 그게 주가를 더 끌고 가기에는 아시겠지만 쇼트지가 풀리면 주가는 숫자가 나와도 이 실적에 왜 주가가 안 가지? 하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치. 네. 그럴 때 우리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제가 아시님 채널의 영상을 이제 자주 업데이트를 하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이제 10만 구독자 될 때 올렸던 영상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내용 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삼성전자하고 구글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 전망이 만약에 맞다면 네네. 이 영상은 레전드가 될 것 같다. 네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전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도 이제 TPU를 서버 칩 쪽으로 이제 새로 뭔가 좋은 걸 만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TSMC한테 지금 맡기기에는 TSMC가 너무 바쁘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제 삼성한테 의뢰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뭐 서버용 칩은 아니지만 차세대 요번에 이제 그 내년에 나오는 4나노 공정 기반은 삼성한테 맡긴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해외 외신에서 이제 발표가 됐고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아쉬운 거는 차차기 버전 있죠. 3나노. 차차기. 네. 3나노를 TSMC에 맡겼더라고요. 네. 대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차기 버전은 삼성인데 차차기를 왜 굳이 TSMC로 갔을까? 3나노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뭐 또 이게 또 양다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치열한 수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같아요. 하여튼 삼성이 참 여러 가지로 오늘 얘기를 듣다 보면은 삼성전자의 상황이 지금 상황이 녹록치는 않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주가에는 다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듣고 뭐 삼성 여기서 팔아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요. 오히려 자 이렇게 기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조금만 희망을 보여준다 그러면 오히려 주가는 반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업황 이야기와 주가 이야기를 잘 분리해서 들으셔야 돼요. 경제 채널을. 오늘 내용은 그동안 월간 아신 중에서 가장 흥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싸움이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맛집에 비유하니까 이게 훨씬 더 와닿는 것 같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훨씬 더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다음번 월간 아신 때까지는 제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다음번에 왔을 때는 굉장히 침울하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반도체 사이클을 저도 이제 반도체 분석을 한 18년 했으니까 사이클을 한 3번 정도 본 것 같아요. 큰 사이클을. 그럴 때마다 제가 실수했던 게, 자, 이번 사이클은 좀 달라. 뭔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 슈퍼 사이클이야. 항상 다르니까. 완벽할 것 같아, 이번에. 그래. 예전에는 1년 6개월 만에 끝났는데, 이번에는 더 갈 것 같아. 그러다가 항상 틀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실수하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일단 반도체가 작년 초부터 올라갔으니까 올 상반기에 되면 대충 1년 6개월. 그러니까 이제 길면 2년까지는 가요. 사이클이. 근데 그런 것들 잘 조심해서 투자하시고요. 상반기까지는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좀 많은 수익을 내시고 4월, 5월 들어갈 때 쯤부터는 이제 좀 경계감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도 사실 그렇게 반도체 섹터 편안한 가격대는 아니거든요. 가격대 자체가. 네네. 그죠? 편안한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 뭐 작년 상반기나 이럴 때는 편안하게 말씀드렸죠.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업사이드는 있는 상황. 그런 것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그 어떤 그 분석가들의 뷰는 자꾸 바뀌어요. 시장 그쵸. 전방 상황이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몇 달 전에 이야기했던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의미를 두실 필요 없어요. 제일 최신 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최신 영상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거는 왜냐면 이게 완전 유기물처럼 바뀌고 경쟁 환경 좀 바뀌는데 얘기 들어보시면 알죠. 뭐 어떤 상황인지. 경쟁 환경이 바뀌고 갑자기 삼성이 엄청 대박 났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너무 저때 이야기했으니까 저기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죠. 주식 투자자들은 절대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큰 흐름 줄기는 있겠지만 거기서 어떤 시장을 보는 그런 뷰는 스파스로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참 염두에 두시고 저 영상을 보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최근에 들었던 이제 격언 하나가 떠오르는 게 우리가 이제 주가를 맞추기는 되게 어렵지만 딱 하나 맞출 수 있는 건 있다. 바뀌지 않은 거. 사람이 굉장히 탐욕스럽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 이게 이제 결국 이것도 사이클이잖아요. 탐욕스러워지고 막 공포스러워지고 이런 거는 분명한 사이클을 그리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주가를 맞추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해 주셨던 이런 산업의 경쟁 구도와 관련해서는 너무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월간 아신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